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허경영 하늘공서 80대 노인 사망 사건, 경찰 각하 가재는 개편인가, 경기 북부경찰청장, 양주경찰서장, 과장, 팀장, 수사관 고발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지금 경찰로부터 이 사건에 대한 결국에는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통지서 내용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각하를 했다라는 거예요. 불송치한 거죠. 각하를 했다. 정말 이거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때 이제 경기 북부 경찰청장, 양주 경찰서장, 과장, 팀장, 수사관에 대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사실상 80대 노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국가수는 독국물 조사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독국물이 있냐 없냐, 그래서 우리가 독극물을 넣어가지고 불로위에다가 넣어가지고 사람이 사망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허경영은 불로위가 영원히 썩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뚜껑을 열면은 이거는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이 공기 중에 세균이 들어가게 되면은 부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허경영이가 이 멸균 살균된 그리고 멸균 포장된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 종교 사기를 쳤다, 저는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원유를 목장에서 직접 짠 그러한 멸균 살균하지 않은 원유를 우리가 그릇에다가 담아 가지고 허경영 사진을 덕지덕지 붙인다 할지라도 또 허경영 신도들이 그 사발 옆에서 허경영을 외치면서 밤새도록 춤을 춘다 할지라도 그건 썩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허경영이가 멸균, 살균, 멸균, 포장 이걸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이거 영원히 썩지 않는다, 내가 재림예수다,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경찰이 부패 정도 그리고 신체 유해성, 건강 유해성 이것을 수사해야 되는데 독극물 검사를 했다? 이것이 잘못된 수사였다, 이거 수사 왜곡이었다. 그래서 직권남용으로 경기북부 경찰청장, 양주경찰서장, 과장팀장, 수사관을 고발했던 것입니다. 이때 저와 함께 이 수사를 전개했던 경찰관인, 고발인 조사를 했던 경찰관인 정말 훌륭한 경찰관이었어요. 아주 깔끔하게 수사 이 진술서를 잘 작성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것이 허경영 주변 경찰서로만 가게 되면은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 이거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서울시장을 선출할 때 우리가 서울교육감을 선출하죠. 이것처럼 서울지방 경찰청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 그래서 이 검사장과 지역경찰 대표에 대해서도 국민이 직선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경찰이 비리에 연루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이 경찰들이 국민만 바라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정책을 우리가 강력하게 외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경찰 비리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경찰 비리, 검찰 비리 계속 터지죠.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국민들이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 가재가 개편인가, 누가 봐도 수사 방향을 부패했냐 안 부패했냐, 건강 유해성, 신체 유해성을 중심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독극물이 있냐 없냐, 이게 지금 장난합니까?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 경찰은 이 고발을 각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정인태죠. 이 정인태가 이걸 이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에 허경영 불우유 사건을 담당했던 경기 북부 경찰청 소속 경찰관으로서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경영 측이 내세운 불우유의 위험성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 없이
외국 수사를 하는 등 경찰관의 직권을 남용하였다. 네, 이렇게 이제 제가 주장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고발인 저죠. 네, 이 사건에 허경영 측이 내세운 불로유의 위험성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러던 중에 80대 노인이 하늘궁에서 사망했는데 경찰에서는 국가수 조사 이상무라고만 발표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발인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어떤 검사를 한 것인지 민원을 제기한 결과 국가수에서는 양주경찰서에서 의뢰하지 않았다. 우리에게 의뢰한 것은 독극물 검사였다라고 회신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가 막혔죠. 제가 국가수에서 이 회신을 받고 기가 막혔던 거예요. 그래서 수사 방향을 불로유가 부패되어 있는가, 신체에 유해하지 않은가 조사를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음으로써 수사를 왜곡한 것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자라고 이제 제가 주장을 한 거죠. 위 고발인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는 국가수에 공문서를 제출하였다. 제가 공문서 제출한 겁니다. 그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있어서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 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에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권리 행사를 방해한다음은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네, 위 판례의 취지 및 고발인의 진술 그리고 제출된 증거자료 등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경찰관을 말하는 거예요. 이 경찰관들 해당 사건의 수사 방향을 고발인의 생각과 다르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 남용, 권리 행사 방해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하한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이 수사 왜곡 수사 아니냐, 그러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성을 제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이 언론 방송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뤄야 된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누가 봐도 독극물 검사가 아니라 이거는 강력하게 신체 유해성, 그리고 이 허경영이 어떻게 국민들을 속였는가, 이걸 밝혀야 되는데 이런 수사는 초등학생도 하겠죠. 독극물 검사를 왜 합니까 도대체? 국민 세금을 가지고 그 경찰관이 결국에는 경찰관뿐만 아니라 그 위에 팀장이나 과장, 양주경찰서장, 경기북부경찰청장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이거 일반 시민들이 봐도 이 잘못된 수사였다, 왜곡 수사였다 라고 판단이 드는데 이거 판단 못합니까 경찰관들이?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계속 싸워나갈 것이다. 지금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 고발인은 수사에 대한 이 수사 결과에 대한 불송치에 대한 이의 신청을 못하게끔 법으로 만들어놨는데 이것도 바꿔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애인이라든지 또는 사회적 약자들은 누가 이런 구제를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고발인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불송치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우리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 대승진리의 한 교감의 협박 사건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고소인, 저는 고발인이었어요. 근데 고발인은 이의 신청이 안 된다. 그러니까 고소인도 이의 신청을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결국에 멈춰버리는 거 아닙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겠다. 미국인 전 판사 사망사건,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간암 환자 사망사건도 그 유가족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외로운 싸움이죠. 저는 이 외로운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 끝까지 불의와 맞서겠다. 그리고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절대로 묵과하지 않겠다라는 저의 강력한 의지를 구현하겠다. 아무리
고소인들이 결국에는 이의 신청하지 않겠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고발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싸우고 이 잘못된 이 대한민국의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시키면서 끝까지 나의 외로운 전쟁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